세계 최강 군사 대국이죠. 미국을 겨냥한 중국, 러시아의 군사 행보가 점차 빨라지고 또 한 가지 대범해지고 있습니다. 연일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을 상대로 장군과 멍군을 주고받는 모양새인데요. 자, 이번에는 중국이 또다시 미국을 향해서 장군을 날렸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을 향해 날린 강력한 한방 무엇인지 지금부터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중국이 4세대 대륙간 탄도미사일 둥펑 41을 공개했습니다. 근데 사거리가 무려 12,000km가 됩니다. 미국 본토까지 충분히 날아갈 수 있는 거리죠. 네. 이 둥펑은요, 중국이 계속 개발해온 네.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뜻합니다. 네. 1999년에 최초로 시험 발사를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사거리가 8,000km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동부 해안가에서 발사를 하면은 미국 서부 해안가, 서부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리죠. 네. 그런데 이 신중국 건립 70주년 기념일, 그러니까 10월 1일에 네. 공개될 둥펑 41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가 14,000km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에서 발사를 하면은 미국 본토 전역으로 다 갈 수 있다. 아하. 예,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둥펑 41이라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위력적이고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른바 다탄두 핵폭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기권 밖에서 탄두가 분리되고 그 뚜껑이 열리면 그 안에서 탄두가 여러 개로 분리돼서 떨어지는 다탄두 미사일이라는 점입니다. 이 다탄두 미사일은요, 요격이 불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다탄두 중에는 진짜 핵탄두도 있고요, 가짜 핵탄두도 있기 때문에 육지에서 미사일 방어망으로 요격을 할 때 어떤 걸 먼저 요격을 해야 될지 판단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무기입니다. 또한 여러 개의 탄두가 모두 진짜 탄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탄두를 요격하기란 더 어려워지죠. 또 이 탄두가 자체 비행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더더욱 요격하기가 힘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상당히 위력적인 이 다탄두 핵 미사일은 몇몇 나라가 보유하고 있지 않잖아요, 신 대표님. 그렇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이제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데, 네. 뭐 영국 같은 경우는 뭐 미국 것을 사서 쓰기 때문에 자기네들 미사일은 독자적으로 없지요. 그런데 이 둥펑 41 같은 경우에는 네. 단일 탄두를 쓸 수도 있고 탄두 4개짜리를 쓸 수도 있고 10개짜리를 쓸 수도 있습니다. 아, 최대 10개까지 탄두를 실을 수 있다고요? 최대 10개의 탄두를 탑재할 수가 있는데 그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위력도 20킬로톤에서부터 1메가톤까지를 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탄두 하나하나가 모두 핵탄두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아하. 예, 모두 핵탄두일 수도 있고 모두 아닐 수도 있고 그건 자기네들이 공격할 때 선택을 할 문제고 아하. 다만 당연히 10개의 탄두를 실었을 때는 무게가 무겁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사정거리가 극단적으로 짧아져요. 그렇군요. 그래서 한 반 정도로 짧아져서 10개의 탄두를 실으면 한 6,000km만 날아가니까 아하. 아마도 지금 현재의 기술을 가지고는 10개 탄두를 실을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왜? 네.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4개 탄두를 실을 경우에 미 서부를 충분히 공격할 수 있거든요. 아하. 왜냐하면 중국의 탄도미사일 ICBM 기지들이 중국 산서성 뭐 이런 쪽에 다 네. 있어요. 내륙에 네. 있어요. 그래서 미국 서부 정도는 충분히 탄두 4개를 가지고도 공격할 수 있죠. 아니, 그런데 저렇게 뿌리듯이 분리되는 저 다탄두 네. 하나하나 위치 제어를 하면서 또 목표물을 찾아간다고 하는데 정확도도 있습니까? 중국이 밝히고 있는 정확도는 100m 오차범위라고 합니다. 오차 범위가 100m. 100m. 네. 그러니까 정말 거의 핵탄두가 100m라면은 진짜 어떤 그 화살을 쐈을 때 관역 정중앙에 맞는 거가 사실은 똑같은 것이죠. 아하. 100m니까 위력을 봐서. 12,000km를 날아가서 그렇습니다. 100m 오차 범위 내로 정확하게 떨어진다는 거는 엄청나게 그렇죠. 정확한 거죠. 관성 항법 장치. 네. 그리고 이제 러시아판 GPS라고 할 수 있는 글로나스 이런 것들의 유도를 보정을 받아서 이제 들어가는 건데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렇지만은 방금 이제 앵커께서 여러 가지 궤도를 이렇게 수정한다라고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 또는 미국 입장에서는 다행인 것이 지금 둥펑 41은 회피 기동이나 네. 미리 입력해 놓은 궤도를 날아가다가 수정하고 이런 것까지는 발전 안
거기까지 아직 못 갔다라는 분석이 많아요. 그런데 러시아 미사일은 거기까지 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뚱펑 41은 아직 거기까지 못 갔다. 즉 미리 입력한 대로만 날아가는 것이죠. 아하, 예.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요, 러시아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러시아도 미국을 향해 또 장군을 날렸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 1987년부터 사거리 500km에서 5,500km에 해당하는 미사일에 대해서는 자, 생산, 실험, 배치 모두를 금지하는 조약을 맺고 있는데요. 이른바 INF 조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미국이 INF 위반 사례로 콕 지목한 미사일을 대외적으로 아예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자, 초강수를 둔 셈인데 이 부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신 대표님. 네. 그러니까 INF 조약에 의하면 가지고 있지 말아야 될 미사일을 러시아가 아예 우리 이거 가지고 있다라고 공개를 했어요. 어떤 미사일인지 볼까요? 9M927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INF 조약을 보면 지대지 미사일을 중거리 지대지 미사일을 보유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500km에서 5,500km까지. 그런데 9M927이라고 한 것을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저 미사일인데 네. 저 미사일은 러시아 측 주장에 의하면 사정거리가 480km다. 그리고 INF하고는 관계없다. 네. 500km 이하니까. 네. 그런데 미국 측 주장에 의하면 3,500km다. 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저런 정도 길이와 덩치가 됐을 때는 500km밖에 안 날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네. 우리 한국 해군이 가지고 있는 해성 함대함 미사일 네. 이런 것들도 사실은 과거에 불곰 사업에서 러시아 기술이 많이 접목된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덩치와 사정거리 그리고 우리 한국 해군이 가지고 있는 현무3 미사일 네. 이런 것들이 덩치와 사정거리를 보면 우리 1,500km까지 날아가잖아요. 네. 저거보다 크지 않거든요. 아하. 그런 것을 봐서는 러시아의 주장이 조금 과장이 섞여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무슨 자신감으로 이렇게 공개를 해버린 겁니까? 미국에게 마냥 끌려가지 않겠다. 아하. 트럼프 대통령이 자 INF를 나갔어. 그럼 우리도 나갈 테다. 아하. 저 군비 경쟁 한번 해보자. 과거에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손들어서 너희들 망했듯이 네. 너도 한번 해보자. 아하. 이런 걸 이렇게 거의 공식적으로 협박 비슷하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푸틴 대통령은 국내 정치 상황도 있고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 한번 해보자. 네. 나는 이런 어떤 자신감을 보이는 것이겠죠. 자, 미국은 러시아의 이 9M729 순항 미사일은 INF 조약 위반이라면서 강력하게 폐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추정하는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미국은 사거리 3,500km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위반이다라고 주장하고 러시아는 그 반대입니다. 500km가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INF 체결에 의하면 미국과 러시아가 갖고 있는 미사일 중에 미국은 이에 해당하는 미사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러시아는요. 단거리 미사일 이스칸더 M 미사일도 보유하고 있고요. 또한 지상발사 순항 미사일 SSC-8을 이미 보유하고 있고 또 추가로 이번에 공개한 9M729 미사일도 미국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거리는 충분히 INF에 위배되는 미사일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무슨 소리냐? 500km가 안 되는 사거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약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그럴 바에는 아예 이 INF 체결 자체를 무력화시키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누구 주장이 맞는 겁니까? 아까 말씀을 잠깐 해주셨지만 미국이 볼 땐 충분히 개량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날아가는 미사일이다. 러시아는 아니다.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다른 미사일들이 이미 조약 위반되는 미사일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는 그 익스칸더 M도 조약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기네들은 490km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네. 미국은 저거는 600km, 700km 이상을 날아가는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러시아가 저렇게 주장한 이유는 편심 탄도 비행을 하면 편심 탄도 한번 꺾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490km밖에 안 날아간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편심 탄도 비행 안 하면 네. 500km 넘지 않느냐. 아하. 그렇게 해서 이스칸더도 불법이다. 이렇게 미국은 주장하고, 또 이 9M979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은 이제 480km만 간다고 우기는 거죠. 네. 안 쏴보면은 또 쏴보는 입장에서 480km만 세팅해서 쏘면 끝이니까 네. 저건 누구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자, 연일 이어지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장군 그리고 또 기발한 방패를 제시하면서 또 멍군을 외치고 있는 미국 이런 군비 경쟁의 흐름을 뉴스탑10 연일 계속 쫓아가보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만나보시죠.